네, 안녕하세요. 여름방학을 맞아서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설계에 도움을 줄 이제 건축학과 박현경 선생님입니다. 건축학과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왔고, 대학교에서 건축학과가 어떤 걸 배우는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알록달록하게 큰 그림 그리기 전공이라고 적어 놨는데, 대학교에서 설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랑 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전공 선택이 왜 중요한지 재미없는 얘기를 살짝 한 다음에 제가 학교에서 어떤 걸 배우는지 건축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 5번에 이제 Q&A라고 적혀 있는데 아무래도 온라인 촬영이다 보니까 직접적인 질문을 받을 수 없지만 만약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더라도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센터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꼭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좀 하자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3 때 이제 담임선생님이랑 면담을 하면서 진짜 저렇게 PPT에 적힌 대로 그대로 대학 꼭 가야 되냐, 돈 벌고 싶다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드렸던 약간은 좀 어떻게 보면 반항인 약간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3 담임선생님이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정말 감사하고 좋은 분이셨는데 그분께서는 이제 대학교가 꼭 공부뿐만이 아니라 대학교를 가게 되면 너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막 알바도 열심히 하고 있고 막 돈 벌 생각만 있다 보니까 굳이 대학교를 가야 될 필요를 못 느꼈었고 그래서 진학을 하지 않으려고도 했었는데 이제 그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 제 이야기를 하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 조금은 남들보다 조금은 늦게 왔지만 대학교에 와서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재수학원에서 공부를 처음 시작을 제대로 했는데 제가 놀랍게도 이제 이과 출신인데도 수학과학이 9등급을 수능에서 맞아서 굉장히 이제 친구들도 넌 어디 가서 이과 나왔다고 하지 말라고 할 정도였는데 이제 재수학원 끝나면서 이제 2등급으로 상승을 시켜서 정시로 당당하게 입학을 했고 그 덕분에 재수학원에서도 제 성적표를 가지고 홍보 자료도 쓰고 제가 이제 홍보 모델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좋아하던 취미를 대학교에 와서 제대로 시작하면서 이제 강사 자격증을 따면서 이제 팀 라이더도 해보고 의류 협찬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브랜드로는 나이키, 뭐 스파이더, 아디다스 등등에서 제품의 지원을 받고 있고 제가 뭐 엄청나게 키가 크고 잘생긴 연예인도 아니고 모델도 아니지만 그래도 제 취미를 살려서 이런 브랜드들에서 지원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보드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동아리의 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알바를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대학교에 오면서 이제 저희 대학교에서 촬영하는 드라마들이나 뭐 웹드라마 등의 뭐 엑스트라 배우로 출연을 하는 경험도 해봤고요. 그다음에 공모전에서 이제 제가 돈 벌고 싶어서 공모전을 준비해서 상금을 받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정말 뜬금없이 방학 때 금융사를 찾아가서 인턴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 경제학과, 경영학과 친구들과 함께 이제 건축학과 혼자 앉아서 넌 여기서 뭐 하니? 라는 질문을 들으며 이제 금융사에서 인턴도 해보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학교에 이제 유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의 나라를 같이 여행하는 정말 되게 귀한 경험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뷰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을 보시면 뭐 간단히 자랑을 조금 하자면 저는 지금 겨울에는 스노보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학기 중에는 대학교를 다니면서는 건축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은 제가 다른 학교 계절학기나 스노보드 수업에서 강사를 했던 사진이고 나머지 뭐 여기 오른쪽 밑에 있는 것은 제가 몽골을 여행했을 때 사진입니다. 거의 한 달 넘게 여행을 했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와서 이러한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 나는 왜 대학교를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학교에 가게 되면은 공부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 학교의 과 건물이고요. 놀랍게도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있는 건물이고 4층인가? 4층입니다. 4층.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있는 총 5층짜리 건물이고 저희 과만 사용을 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거 외부에 저희 휴식 공간이랑 뭐 과 건물, 그다음 옆 건물에 비슷한 건물이 세트로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좀 더 층이 높고 1층에 카페도 있어서 카페도 가깝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과 건물 안에 저희 과만 쓸 수 있는, 뭐 저희 과만 쓸 수 있진 않지만 어쨌든 저희 건축에 관련된 서적들이 많은 정보실도 있고, 그다음에 1층에 3D 프린터나 뭐 레이저 커터 등등의 이제 모형 제작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지어진 지도 몇 년 되지 않아서 굉장히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1층에서 옆에는 홀이고 여기는 이제 테이블이랑 의자가 저렇게 있는데요. 저기서 뭐 잠을 자기도 하지만 지금 저 사진은 팀플 설계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에 팀플을 진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조그맣게 적어놨는데 저건 이제 설계실에서 밤을 샌 이후에 학교 돗발을 덮고 죽어 있는 사진입니다. 매우 주작이 아니냐 혹시 이렇게 여쭤볼 수 있는데 굉장히 팩트인 사진이고요. 설계실에서 잠도 많이 자게 됩니다. 네,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라는 학교를 다니고 있고 장점을 얘기하자면 장점은 뒤에서 얘기할게요. 일단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다니고 있고 건축학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5학년 못 들어봤죠? 대학교 5학년이 있습니다. 네, 건축학과는 5년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남들보다 대학 생활을 1년 더 할 수 있다는 장점, 단점? 뭐 둘 다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5년제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왼쪽 사진은 믿기 힘들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가운데는 이제 저희 학교 캠퍼스의 호수에 있는 호수의 봄 사진이고 최근에 호수가 좀 리모델링이 되어서 이제 다리가 생기고 더 예뻐졌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치즈 인 더 트랩 보셨나요? 네, 치즈 인 더 트랩, 그다음에 역도요정 김복주, 뭐 연플리, 연애 플레이리스트 시즌 3, 그다음에 뭐 TVN 영화 터널, 아무튼 제가 집에 TV가 없어서 TV를 잘 안 보는데 엄청나게 많은 드라마와 영화, 뭐 CF, 그다음에 뭐 아이돌 뮤직비디오까지 저희 학교에서 촬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캠퍼스가 굉장히 이쁘고 그다음에 치인트 같은 경우는 저희 과 건물을 좀 더 메인으로 촬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치인트를 보게 된다면 아마 저희 과 건물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 학교 소개를 좀 더 드리자면 이제 대학교라는 것은 단과대학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학교는 총 6개 단과대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 학교는 좀 더 이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다 보니까 좀 더 공대한 위주의 느낌이 많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인문사회대학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기술경영융합대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미대가 조금 유명하다고들 하는데 조영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과들은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 제가 줄임말로 적어 놓아서 만약에 궁금한 게 있으면 뭐 댓글이나 연락을 주시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과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 학교에서의 특별한 과는 이제 제가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 기술경영융합대학에 MSD 전공이라는 과가 있습니다. 여기 과는 매우 특이하게도 입학을 하는 순간 엄청난 지원을 받으며 전액 장학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플러스 뭐 개인 태블릿 뭐 등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저희 같이 학교를 다니고 방학이 되면 이제 영국에 있는 대학교로 날아가서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졸업할 때 이제 저희 학교의 학위와 영국에 있는 대학교의 학위가 동시에 나오는 이런 특이한 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학을 하게 될 때 좀 더 이런 특별한 과들을 찾아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전공, 뭐 부전공, 복수전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전공을 하나만 할 수도 있고 뭐 2개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선택지들이 학교마다 다 다르고 전과라는 것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 페이지를 넣었는데 전과라는 거는 이제 내가 입학한 과를 다니다가 다른 과로 옮기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게 대학교마다 다 가능한 게 아니고 가능히 한 대학교도 있고 불가능한 대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도 나중에 진학을 할 때 확인을 해보고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다음에 전공 선택이 중요하다고 이제 적어놨는데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공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몇 년을 되돌아가야 되는 좀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하는데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 2, 3년이 꼬인다던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처음에 잘 고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제가 다니고 있는 건축학과,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건축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뭐 건축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이제는 좀 옛날 영화가 돼버린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잘 모르시더라도 뭐 유명한 SNS에 그 납두기가 이렇게 비비는 씬이 있는데 그 씬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화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하고 있는 구해줘 홈즈라는 또 건축에 관련된 예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집이라든지 뭐 아파트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구글에 건축을 검색해 봤는데 통합 검색어로 검색을 하면 글자만 많이 나와서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미지 검색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냥 뭐 우와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진짜 퀴즈를 한 판 할 건데 이 건물이 혹시 무슨 건물인지 맞추실 수 있을까요?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건물을 혹시 용도를 맞출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저에게 또 연락을 주신다면 굉장히 예리하다고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사진 보면 좀 어려우니까 이 사진들을 보면 좀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아직도 아마 교실에서 답이 안 나왔을 거예요. 네, 어떤 건물일지 상상이 잘 안 되겠지만 놀랍게도 이거는 소방서입니다. 네, 아쉽게도 우리나라에 있는 소방서는 아니고 네덜란드 두팅엄에 있는 소방서고 여기 사진에서는 2층짜리 건물처럼 보이지만 여기가 언덕 위에 있어서 이제 반대편 언덕 밑에서 1층에 진입을 하고 여기는 2층, 3층 그래서 총 3층짜리 건물이고 이 건물을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집, 학교, 뭐 상가 이런 카페 이런 것만 생각했을 텐데 이런 소방서 같은 공공기관도 저희 건축가들이 최대한 신경을 써서 설계를 하고 있고 이 소방서 자체는 소방관들을 위해서 가장 소방관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계가 진행이 되었고 안에 휴식시설이나 샤워실 등등이 엄청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식당도 거의 뭐 인류 레스토랑처럼 되어 있고 그래서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건축가는 또 어떤 생각도 해야 되냐면 소방관들의 편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방관들이 출동을 하기 위한 동선이라든지 그런 것들까지 다 신경을 쓰면서 설계를 진행한 건물이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건물이라 일단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건축은 크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학교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건설이랑 건축이 많이 구별이 되어 있고 건축에 내가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에선 설계랑 시공이 아예 분리가 되어 있는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진학을 할 때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설계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건축학과 5년제를 진학을 해야 되는 거고 나는 설계보다는 좀 더 건축물을 짓고 좀 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건축공학과로 진학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모르고 들어온 경우들이 굉장히 은근 많기 때문에 또 소개를 해드렸고 건축학과에서는 건축공학과에서 배우는 과목들을 뭐 깊이는 좀 얕지만 다 배웁니다. 하지만 건축공학과에서는 설계를 거의 배우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설계를 하고 싶은데 건축공학과에 오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고 저희 학교는 전과가 되기 때문에 건축공학과에서 저희 학과 건축학과로 넘어온 친구들도 은근 몇 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5년제고 4년제다 보니까 5년제가 좀 더 널널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배우는 게 굉장히 많고 과목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저희 학교의 커리큘럼인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 학교 사이트에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 과 홈페이지가 또 따로 있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가져온 거라 저희 학교에서 이런 과목들을 배운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간단하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학교는 일단 설계가 메인입니다. 건축학과다 보니까 건축 설계 수업이 메인 수업이고 이제 이 설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목들이 5년에 걸쳐서 다 들어가 있는데 생각보다 인문 사회적인 과목들도 많습니다. 뭐 철학에 관련된 수업도 있고 심지어 건축 법도 배웁니다. 그래서 법도 알아야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도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은 또 건축물만을 위한 게 아니라 주변의 환경과도 어울려야 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인테리어에 대해서도 배우고 뭐 조명 이런 것들도 다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를 할 때 컴퓨터를 또 많이 쓰기 때문에 컴퓨터 수업이라든지 뭐 사진 수업이나 PPT 수업도 저희 학교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이론적인, 좀 더 공재스러운 공학적인 과목들도 배우는데 구조 역학이라든지 뭐 재료, 시공이 어떻게 되는지, 시공 이런 등등 건축에 대한 모든 부분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어느 과에서도 볼 수 없는 피눈물 시간표를 보게 되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2학년부터 5학년까지 쭉 일주일에 이틀 월요일 목요일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풀타임이 차 있는 시간표를 보게 될 텐데 지금 촬영하시는 선생님께서 인상을 굉장히 찌푸리셨는데 아무튼 굉장히 힘든 수업이지만
그 9시부터 6시까지 내내 뭐 교수님이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게 아니라 각자 아까 보여드린 과 건물에 이제 다 스튜디오가 있는데 그 스튜디오에 자기 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같은 교수님한테 배우는 학생들끼리 같은 설계실을 쓰게 되고 한 학기 동안 같은 스튜디오에서 이제 작업을 하면서 설계 날이 되면 교수님이 뭐 정해진 시간에 오셔서 뭐 과제를 발표를 한다든지 본인의 프로젝트를 뭐 피드백을 받는 크리틱을 받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 월요일, 목요일 이틀이다 보니까 이제 월요일에 크리틱이 끝나면 이제 목요일까지 과제를 해가야 되는 그래서 건축학과가 왜 도대체 그렇게 빡쓰냐라고 물어보면 전 당연히 설계라고 꼽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힘들게 하더라도 이제 한 학기가 끝나게 되면 프로젝트가 이제 끝이 나면서 본인이 학기 초에 생각했던 아이디어들이 학기 말에 어쨌든 결과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 학과를 다니는 건축학도들의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설계를 하게 되느냐 이제 1학년 때는 일주일에 하루 수업이 있고 그래도 좀 더 교양 수업을 많이 듣게 되지만 그래도 전공 수업도 많이들 필수이기 때문에 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제 1학년 때는 좀 더 설계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든지 좀 규모가 작은 가구, 파빌리온 등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학년 1학기가 되면 본격적인 설계를 시작하는데 2학년 1학기 때는 아무래도 단독주택, 집에 대해서 설계를 진행을 하게 되고 2학년 2학기 때는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주변에 다니다 보면 뭐 1, 2층에 카페가 상가가 있거나 뭐 위에는 사람이 살거나 이런 뭐 주변에 있는 상가 건물 생각하면 쉬울 것이고 그런 근린생활시설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는 학교 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제 집, 상가, 학교 했으니까 3학년 2학기 때는 좀 넓어집니다. 집합주택 단지를 설계를 진행하게 되고 이제 넓게 했으니까 4학년 1학기 때는 초고층 건축물 설계를 하게 됩니다. 뭐 150층, 200층 이제 본인의 컨셉에 맞춰서 설계가 진행이 되고 이제 높게 다 했으니까 4학년 2학기 때는 좀 더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좀 더 깊이 있는 설계를 진행을 하게 되고 5학년 때는 이제 졸업 설계를 준비하게 됩니다. 졸업 설계는 도시 하나 정도의 사이즈, 이제 학년이 올라서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설계들을 하게 되면서 보통 이제 학기 내내 설계 생각이 항상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저희 학과 학생들은 사실상 쉬는 타임이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건축학과에 아무도 올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다 올 친구들은 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학과는 마감 기간과 시험 기간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마감 기간이 중간 마감이 끝나면 또 중간고사 공부를 해서 중간고사를 치고 또 작업을 열심히 해서 기말 마감을 치고 기말고사를 치고 마지막에 포트폴리오로 자기 프로젝트 한 학기 프로젝트를 정리를 하면서 한 학기를 끝내게 됩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또 전공 과목들과 교양 과목들의 공부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학과의 친구들에 비하면 조금은 바쁜 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축 설계 공모전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드릴 텐데요. 실제로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이제 런닝맨도 촬영했던 건물인데 그 건물의 공모전을 진행했던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은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한 가지 아이디어로만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4가지 정도 아이디어를 내서 그 4가지 정도 아이디어를 이렇게 적어 놓은 PPT 파일입니다. 이거 1번이고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이고 이게 4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이번 이 팀 같은 경우는 3번을 골라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형도 만들고 도면도 그리고 색칠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모형은 다른 것들 찍은 사진이고 내부에 이제 동선이나 뭐 프로그램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이트 플랜이라고 갈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실제로 이제 이미 있는 건물이고 그 가운데에 있는 저 디귿자 모양이 내 머릿속에 있는 지금 아이디어 건물이 실제로 지어지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도면입니다. 이것은 평면도입니다. 이제 도면을 이렇게 다 그치는데 지금 이거는 손으로 한 작업이고 그다음에 색칠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이제 보이기 편하게 색칠까지 한 모습입니다.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발전을 시킵니다. 모형도 바꾸고 도면도 바꾸고 이게 모형, 도면 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수정을 계속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모형이 바뀌었고 도면도 좀 더 정교해지고 이제 컴퓨터로 작업을 해서 치수까지 들어간 그런 설계 진행 중입니다. 설계의 디테일은 정말 끝이 없는데 예를 들면 화장실을 예로 들면 화장실의 문을 칸을 몇 개를 놓을 건지 칸의 문은 밖으로 열 건지 안으로 열 건지 뭐 손잡이 높이는 어떻게 할 건지 등의 엄청 디테일한 설계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건축하기 가장 어려운 점은 생각을 항상 많이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건물이 옆에서 봤을 때를 보여준 도면입니다. 그리고 컴퓨터로도 작업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그래픽 작업을 컴퓨터로 한 내용이고 좀 되게 컴퓨터로 했다는 느낌이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사이트 플랜 평면도 배치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계속 도면이 발전되고 있는 과정이고 이거는 뭐 1층 층별로 다 이렇게 도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컴퓨터 그래픽의 퀄리티를 높여서 이제 옆에서 본 모습을 찍은 거고, 이거는 이제 케이크를 칼로 자르듯이 건물을 잘라가지고 단면도라는 건데, 이 단면도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뭐 층의 높이를 보여주는 것과 그다음에 이 층에서 내가 자른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식당인지 뭐 강의실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도면입니다. 네, 이제 거의 최종 단계까지 왔는데 좀 되게 이제 실제 같아졌나요? 이제 이거는 이제 조감도라고 새의 눈에서 봤다고 해서 조감도라고 부릅니다. 네, 이건 다른 각도인데 좀 이제 실제 같나요? 좀 실제처럼 보였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외부만 하는 게 아니라 내부까지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건물이 이렇게 지어지게 되면 이 이미지와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컴퓨터로 정교하게 작업이 다 되고요. 이제 모형 사진입니다. 최종 모형이고 다 손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패널이라는 한 장의 이미지에다가 내가 작업한 내용들을 다 모으고 설명까지 간단히 적어서 이제 뭐 제출을 한다던가, 뭐 1차가 통과되면 뭐 이걸 들고 가서 모형과 들고 가서 뭐 발표를 한다던가, 뭐 면접을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공모전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패널은 이렇게 한 장일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장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해외 유명한 건축물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스페인 빌바오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입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인 1997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 프랑크 게리라는 건축가가 한 건물인데 이 건물에 대한 얘기할 게 또 많지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 또 다양한 스토리들이 나옵니다. 다음에 이건 이제 요즘에 좀 핫한 스튜디오인 DSR 스튜디오의 작품인데 미국에 있는 박물관이고 ICA라는 미술관입니다. 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 이제 외국에 있는 학교 사례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괴감이 좀 들 수도 있지만 이제 이런 건물도 있다라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건물 중에 하나인데 미국에 있는 학교입니다. 뭐 박물관, 호텔 이런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나이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축학과에 만약에 가고 싶다면 이제 학교 때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건축은 뭐다, 어떻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건축은 종합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문과, 이과, 예체능의 거의 집합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만큼 이제 안 중요한 과목이 없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의 중요한 과목을 꼽자면 미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과학, 물리가 조금 필요합니다. 뭐 물리 1, 2를 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물리를 아예 모르고 온 문과에서 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역학 시간에 좀 고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물리에 대한 관심 정도는 조금은 가지고 있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영어를 적어놨는데 여기서 많이 탄식이 나올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요즘에 뭐 구글 번역기가 워낙 잘 돼 있고 다 뭐 파파고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해외 사례를 볼 일이 되게 많고 그다음에 교수님들도 영어를 잘하면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영어는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빨간 글씨로 필터하면서 체력이라고 적어놨는데 가장 중요한 건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축학과에 가고 싶다면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먼저 대학교별로 건축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운영을 하지 않겠지만 저희 학교도 하고 있고 뭐 서울대나 한양대, 홍대, 뭐 성균관대 등등의 대학교에서 건축학과 캠프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대학생들이 멘토로 붙고 뭐 교수님들이 오셔서 뭐 이것저것 면담도 하시고 뭐 강의도 해주시고 모형도 만들어 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는 캠프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시회를 좀 많이 추천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전시회를 혼자 가는 친구는 거의 없겠지만 전시회를 많이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틈틈이 그림 그리는 연습을 좀 하면 아무래도 나중에 자기 아이디어를 표현할 때 좀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유튜브도 많이들 하는데 유튜브에 건축학과 치면 건축학과에 관련된 영상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관심이 있다면 검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축학과 졸업하면 진로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5년 동안 되게 많은 걸 배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정말 선택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정말 많고 그다음에 설계로 진학하는 비율이 뭐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설계로 자기가 진로를 정하는 비율이 생각만큼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에서 절반 이하 정도가 설계를 하러 이제 사무소에 취업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유학을 가거나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뭐 대기업 건설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설계팀이라든지 이제 그런 건설사에도 취직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또 건축직 공무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공무원 준비도 많이들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공기업도 요즘 인기가 많은데 LH공사나 SH공사가 건축에 관련된 공기업으로는 좀 대표적인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축사 자격증이라는 걸 소개해 드릴 텐데 의사가 수술하려면 의사 면허가 필요하고 운전하려면 운전 면허가 필요하듯이 설계도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한데 그 면허가 건축사라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합격을 해야만 본인의 이름을 걸고 본인이 하고 싶은 설계를 할 수가 있고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5년제 학과를 졸업한 후에 3년 이상의 이제 건축사무소에서 경력을 쌓아야만 응시 자격을 얻게 되는데 시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합격률이 10%가 안 넘고 시험 시간이 9시간입니다. 총 3과목 시험을 보는데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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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간짜리 시험이고 그냥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이렇게 밤새서 하는 프로젝트를 9시간 만에 완벽하게 끝내는 경지에 이르러야 합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교에 와서 만난 다양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는 또 나중에 뭐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건설사나 건축사무소가 아니더라도 뭐 시행사나 뭐 CM, 건설관리 뭐 등등 정말 다양한 회사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더 나중에 디테일하게 찾아보시면 더 많은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이제 얼마 전에 저희 학과에 선배분 다녀가셨는데 저희가 아까 법 수업을 배운다고 했는데 졸업을 하신 후에 그분은 로스쿨을 가셔서 이제 건축에 관련된 변호사를 하시는 분이 오셨었는데 또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정말 그만큼 저희가 선택지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 제가 일단 건축학과로 오게 된 계기는 가장 큰 건 이제 저의 외가 친척분들이 다 건설에 관련된 일을 하셔서 이제 제가 대학교 갈 생각이 없을 때 건축과를 한번 가보면 어떻겠니라고 권유를 하셔서 건축학과를 오게 됐지만 다니면서 느낀 것은 일단 건축학과의 매력은 정말 똑같은 일을 절대 두 번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땅 하나에 건물을 이렇게 뭐 겹쳐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 가족에게 맞춰서 집을 지어줬으면 이 집은 다른 가족한테 똑같이 지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느껴졌고 그다음에 저는 약간 공무원처럼 이렇게 성실하게 출퇴근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프리랜서처럼 자유롭게 일을 하고 싶어서 건축학과가 저랑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제 중고등학교 시절 뭐 공부법, 그다음에 뭐 대학교를 즐기는 법 등등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대학교를 제가 정말 주변 동기들도 다 인정을 할 만큼 재밌게 다니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학교에 다 동아리가 있겠지만 대학교는 동아리가 좀 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같은 과 학생들끼리 하는 동아리, 과 동아리가 있고 그다음에 같은 과가 아니고 같은 학교 내에서 다양한 과의 친구들과 하는 중앙 동아리가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학교의 친구들과 같이 하는 연합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다 해봤는데 본인의 성향이나 관심사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골라서 활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대학생활이 재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많지만 이제 또 나중에 연락을 하시거나 댓글을 주신다면 또 더 다양한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공부법 이제 가장 학교에 찾아가거나 학생들한테 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사항인데 한 11달 만에 수학을 9등급에서 이과 수학을 9등급에서 2등급까지 올렸기 때문에 정말 그 멘토링을 나가도 선생님들께서 가장 먼저 이거를 말씀해 달라고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칠판이 없어서 정확하게 설명 못 드리는데 동그라미 세모 X라는 이제 수학 공부법인데 알고 있는 친구들도 몇 명 있는 걸로 제가 경험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로만 설명을 드리자면 수학 문제집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수학 문제집을 딱 센을 예로 들어서 센을 펴서 먼저 그 A 단계 옆에 있는 이론을 꼼꼼히 읽고
그다음에 문제 위에 네모칸을 그리고 그 위에 날짜를 적습니다. 물론 제가 수학 공부할 때 약간 미쳐가지고 제 모토는 쿨하게였습니다. 항상 쿨하게. 그래서 수학 문제집을 편 다음에 이제 옆에 이론을 읽고 노트를 따로 준비해가지고 노트에 이제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풀 때 문제의 그 번호 위에 네모칸을 그린 다음에 그 위에 날짜를 적고, 그다음에 내가 이 개념을 읽고 이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 이 문제를 못 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 X를 치고 그냥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난 쿨하니까 쿨하게 넘어간 다음에 똑같이 문제 위에 네모를 그리고 날짜를 쓰고 문제 노트에 풀려고 해서 풀거나 풀었는데 틀리면 세모를 치고 풀었는데 맞으면 동그라미를 칩니다. 동그라미 친 문제는 다시는 절대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하루 전체 문제를 돌리면, 문제를 만약에 다 X를 친다 하면 한 단원? 한 범위 끝내는데 한 3분이면 다 끝납니다. 네, 굉장히 빨리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날이 되면 또 다음번에 문제를 풀 때 똑같이 이론을 한번 읽고 또 문제를 네모칸을 그리고 노트에 풀면 X를 칠 수도 있습니다. X를 치고 뭐 풀면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이제 X가 3번까지 쳐지면 슬슬 열받습니다. 이게 뭔데 내가 이론을 3번이나 읽었는데 못 풀지? 이러면서 이제 답지를 봅니다. 답지를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알 것 같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고, 다음날에 또 네모를 그리고 이제 또 답지를 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제 풀립니다. 동그라미 치면 다시는 그 문제를 쳐다보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문제를 동그라미로 A단계를 동그라미로 돌리고 B단계를 동그라미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수학을 점수를 끌어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수업을 열심히 들었고, 그다음에 인강도 듣고 개념을 최대한 이해도 하고 다 외우려고 암기를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문제만 풀고 개념을 잘 모르거나 까먹는 경우들이 있는데, 개념이 충분히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많이 풀어도 충분히 늦지 않기 때문에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개념을 좀 더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국어나 영어는 제가 좀 재수없게도 원래 좀 잘했지만 그래도 영어는 영단어를 많이 외우는 것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좀 뻔한 이야기지만. 그다음에 이제 제 중고등학교 시절, 사실 중고등학교 시절 앞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학생은 아니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이제 알바를 좀 많이 혼자 살게 되면서 이제 알바를 좀 많이 뛰었는데, 남고를 나왔고 이제 운동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공부랑은 좀 거리가 멀었고 친구들이랑 굉장히 잘 어울렸고, 그다음에 선생님들과의 큰 트러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평범했다고 생각하는데 친구들을 만나면 아직도 넌 그때 왜 그랬냐라고 할 정도로 공부는 안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고등학생이 다시 된다면 그래도 좀 덜 놀고 공부를 열심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후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이제 열심히 그래도 앉아있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좀 엉덩이를 붙이고 공부를 열심히 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